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최근 좀 주식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많이 안 드렸었고, 좀 괜찮은 종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조만간에 이제 뭐 주식 중에서 좀 종목 괜찮은 거 있으면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오늘은 주식 관련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코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카카오 관련 코인이었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괜찮은 게 좀 보여가지고 그걸 좀 분석해 본 결과 이것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코인 관련은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예전에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이 영상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클레이 카카 코인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게 2020년 6월 30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20년 6월 30일 날 그러면 얼마였었냐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주봉상이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좀 이렇게 급격히 올라오면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우선 못 보신 분들 해서 6월이니까 그냥 대충 6월로 볼게요. 지금 자, 이게 20년이고요. 20년 12월 좀 크게 해야 될까요? 자, 네. 자, 20년 12월이고 지금 10월이고, 자, 언제였죠 이게? 20년 6월. 자, 20년 6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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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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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이때 저가가 이제 146원을 찍었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얘는 왜 계속 나와? 잠시만요. 최근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요즘 좀 헷갈려서 6월 29일, 뭐 22일 180원, 180원 뭐 이 정도 되네요. 대충. 자, 여기 180원 찍히죠. 지금 올라온 거는 최근에 5,000원까지 한번 찍었다가 지금 4,600원까지 지금 빠졌었어요. 만약에 이때 뭐 한 돈 100만원이라도 사놨으면은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거진 한 25배 정도 지금 불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얘네는 뭐 이제 카카오여서 올라간 것도 있고, 얘네가 만드는 클레이튼 생태계 자체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그 코인들 등등 뭐 NFT나 이런 쪽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제 좀 오른 경향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사라라고 하기는 지금 신규로는 솔직히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평가일 때 얘기 드리는 게 확실히 저는 나서 좀 물리시더라도 좀만 기다리면 어떻게든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카카오가 있으면은 네이버가 있겠죠. 자, 네이버도 코인이 있습니다. 자, 링크 코인이라고 하고 라인에서 만든 링크 코인이 있어요. 자,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우선은 라인 LN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단위는 USDT, 그 테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국 돈, 그러니까 원화로는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USDT나 비트코인을 방식으로 이렇게 LN을 비트코인으로 사야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우선은 이게 왜 괜찮냐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자, 네이버는 이제 지금 웬만한 기업들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블록체인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향후 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가 이제 뭐 10년물이 계속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주식장보다는 이쪽에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디지털 금인 좀 비트코인 쪽에, 가상화폐 쪽에 좀 돈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코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잡스러운 코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믿고 오래 투자할 만한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네이버가 이제 블록체인 투자를 나섰어요. 해시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의 전문 투자사예요. 자, 이쪽에다가 50억을 투자하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이제 간접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네이버가 좀 적극적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라인이 있는데 라인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는 네이버페이가 있어요. 네이버페이로 해가지고 뭐 오프라인도 지금은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뭐 QR코드를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카카오페이가 있다 보니까 워낙에 활성화가 좀 안 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라인페이는 이제 해외에서는 라인페이라고 써요.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라고 쓰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엮일 거라고 봅니다.
그 엮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서 라인페이가 되는 곳에 네이버페이에다가 충전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라인페이 QR코드를 찍으면은 그 시기에 그 당시에 환율로 적용을 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라인페이와 네이버페이가 공유할 수 있는 약간 뭔가 연결고리가 생길 거라고 저는 이제 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게 뭐냐? 링크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이 분명히 라인페이 결제하는데 필요한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뭐 물류나 이런 쪽도 웬만한 곳들이 대체로 카카오 블록체인인 클레이튼 기술을 쓰고 있죠. 그와 동시에 라인페이도 이제 링크코인의 그 기술을 쓰고 있는데 링크코인을 갖다 연계해서 요즘 뭐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뭐 내용은 이런 쪽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불 방식에 이제 링크코인을 갖다가 뭐 기프트 형식으로 그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결제도 가능한 그런 쪽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날에 있는 다날에서 만든 코인이 그게 있죠. 페이코인이라고 있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편의점이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링크코인 그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다 쓰느냐? 걔네도 이제 한국은행 CBDC에 지금 EY한영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자, 얘네가 제가 알기로 응찰이 단독이었었기 때문에 응찰이 된 걸로 아는데 해서 그 정도의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가장 큽니다. 이거 뉴스는 이제 이번 3월 17일 날 이제 나왔고요.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냐? 5대5로 합자법인을 만듭니다. 이 야후에서 5, 라인에서 5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지? Z홀딩스라고 지읍니다. Z홀딩스라고 이제 회사를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간편결제, 뭐 포인트를 공유를 할 수 있고, 자, 야후하고 전부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운데 라인이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지불 방식은 라인페이가 될 거고요. 그러고 뭐 이 페이페이는 솔직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야후 건지 모르겠는데, 자, 웬만한 지불은 라인페이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일본, 동남아 쪽은 카카오를 거의 안 쓰죠. 사실상 라인을 거의 많이 씁니다. 일본의 거의 85%가 지금 라인을 쓰면서 대화를 하고 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예약을 할 때도 라인을 통해서 하고, 웬만한 것들을 전부 다 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 안에서 링크 코인을 구매하고 예치하고 은행처럼 예치를 할 수 있어요. 예치를 해서 은행처럼 예치를 해가지고 뭐랄까 이자를 갖다가 불리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계속 이 라인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려는 게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라인과 야후재팬 합칩니다. 근데 여기 소프트뱅크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프트뱅크가 왜 나왔냐? 야후재팬의 주인은 사실상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라인의 주인은 네이버죠. 자, 모회사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자기 자회사를 갖다가 각각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여기서 나오는 게 Z홀딩스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쪽 사업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이쪽 동남아 시장하고 이제 일본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할 거냐? 얘네를 만들어서 Z홀딩스를, 자,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하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검색, 메시지, 콘텐츠면은 OTT나 이런 거죠. 그리고 웹툰도 있죠. 웹툰 되게 많잖아요. 또 일본에. 그리고 전자상거래, 네이버 스토어를 그대로 해서 라인 스토어를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거는 돈 같은 거는 양쪽에서 각사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들어가겠죠. 우선 라인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자, 그런 식으로 갈 거고, 그러면서 링크 코인이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기술로도 활용이 될 거고 포인트 형식으로 활용이 될 거고,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뭘 구매하거나 오프라인 구매를 하거나 그쪽으로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조금 어려운 뭐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가 뭐 코인으로 그런 식으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아직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좀 쉽게 좀 사업을 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자, 뭐 이제 전용 통신 서비스를 뭐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도 이제 하면서 같이 통신 서비스를 내면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통신 서비스를 갖다가 잡게 되면은 여기서 얻는 정보들, 데이터들, 그리고 프로모션들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을. 그래서 통신까지 같이 한다.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월 18일 뉴스예요. 이거는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소프트뱅크와 라인 행사에 갑니다. 자, 뭐 야후겠죠. 라인이고요.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미래의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이제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3월 22일 날 진행을 할 거고 했었죠. 사실은. 근데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미 다 판은 다 깔렸고 이미 다 합자 법인도 다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뭔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자, 주제는 이거였어요. 온라인 비즈 컨퍼런스인데요. 뭐 이제 디지털화의 미래, 뭐 사실상 디지털화, 디지털 미래지만 이거는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쪽이겠죠. 기업 간의 거래, 그리고 AI, 뭐 데이터 솔루션 등등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데이터 활용, 디지털 마케팅이죠. 이거는 디지털 마케팅 다음에는 갈 수 있는 거는 커머스예요. 커머스로 가가지고 이제 쇼핑을 얼마나 더 끌어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당연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냅두진 않으니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둘이 손을 합치는 순간. 자, 근데 이걸 왜 못했냐? 야, 이건 할 건데 우선 일이 하나 있었죠. 라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 이 안에 있는 개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개인 정보를 관리하던 그곳이 중국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한 업체가 그걸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백도어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거기서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중국이 접근을 한 이력이 약간 보이는 것 같다. 뭐 몇 명이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가 부족하다 하면서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만나서 다시 한번 뭐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방금 보셨던 이거를 좀 연기를 냈어요. 이 연기에 대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일본어인데 그쪽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뭐 공지사항 그런 거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기를 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라인의 한국 보관 데이터 9월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냐면은 라인의 그 모든 그 일본 데이터들이 한국에 있고 그리고 중국에 지금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사실상 한국 데이터도 중국에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나간 유출된 건 없긴 한데 우선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이거를 일본 당국이 한 소리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먼저 빨리 처리하고 파티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9월까지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거 중국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싸그리 일본으로 이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은 라인이 가장 믿고 있는 건 사실상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유일하게 라인은 모든 이제 카카오랑 비슷해요. 거기서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결제부터 지금 한국의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한 85%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대만, 그리고 태국 이쪽이 굉장히 많이 쓰죠, 라인을. 그 외에 동남아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에서도 라인 좀 쓰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본한테 밑보이면 안 돼서 우선 이걸 빠르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라인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중국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도 중국 접근도 차단하는데 한국도 못 믿어 하니까 반항 감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갖다가 두려워하니까 거기서 사업은 해야 되니까, 자, 한국에 있는 저장도 전부 다 일본으로 다 옮긴다고 합니다. 해서 9월까지 싸그리 옮기고, 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딱히 안 보인다고 봅니다. 자, 근데 카카오랑 비교해야 될 게 우선은 카카오 클레이튼도 어차피 카톡에서 이제 활용하는 뭔가 그런 코인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도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러한 메신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얼추 5천만 정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갤럭시를 쓰시거나 앱스토어나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카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눌러 보시면은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5억 명이고 라인을 쓰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1.5에서 제가 알기로 1.8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자, 근데 카카오를 쓰는 사람은 한 5천만에서 조금 더 되는 걸로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한계성이 있어요. 코인은 전 세계 마켓에서 전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카카오는 그걸 좀 요즘 들어서 뛰어넘기는 했습니다. 뭐 카카오를 지금 까는 게 아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나 우선 연계된 그런 다른 코인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NFT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국제 시장으로 좀 잘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를 까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왜 계속 라인을 얘기하느냐? 주식을 보더라도 주식에도 시총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엄청 큰 애들이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애가 있어요. 작으면 굉장히 가볍죠. 근데 가벼운데 기술력이 있는 애들은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려요. 자, 우선 최근에 클레이튼이 시가총액을 공개했어요. 자, 여기 있죠. 현재 14위에요. 며칠 좀 떨어져서 엊그저께인가 여기 13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은 11조입니다. 11조 1000억이죠. 11조 한 200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어제 뭐 12조도 갔던 것 같은데, 자, 이 정도인데 시가총액을 공개하자마자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코인이 한 8000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전 세계 코인 중에 시가총액 14위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카카오의 그 기술력이 확실히 인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라인을 볼게요. 라인은 지금 전체 코인을 어떻게 보냐면은, 시총을 볼 때는 발행량이 있어요. 발행량이 있는데, 그리고 유통량이 있죠. 뭐 주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주식은 발행량 곱하기 금액, 그 시세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나와요.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생이 되는 코인도 있고, 한 번에 그냥 드랍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코인도 있다 보니까 유통량 곱하기 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시총이 11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거래소는 지금 링크코인, 이쪽 미국 거래소인 비트프론트에 지금 한 곳만 지금 상장이 돼 있어요. 현재 가격은 달러 베이스로 환산했을 때 211불 정도 되고 있고요. 링크의 유통량으로 보게 되면은 597만 개 정도 됩니다. 자, 시가총액은 이거를 달러를 대충 바꾸면은 뭐 한 1100원 때리면은 1조 3천, 1조 한 4천 정도 되겠네요. 1.4조. 대충 봤어요. 그냥 곱해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요즘 환율이 1130원 정도 하나?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4조 정도 될 겁니다. 자, 1.4조 정도 되고,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이 정도인데 1.4조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10배? 10배가 안 되나요? 10배는 아니구나. 한 8, 9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뭘 말씀드려야 될까? 자,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3월 25일 날 뉴스가 떴고요. 뭐 근데 뉴스가 떠도 솔직히 이 링크 코인을 갖다가 카카오 클레이튼 코인은 좀 구매하기가 쉬워요. 코인원이라는 마켓에 가면은 그냥 사버리면 돼요. 현금 넣고서, 농협은행 뚫고서 그냥 사버리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진입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구매하는 과정들이 너무 불편하고 리스크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옮겨야 돼요. 이 거래소,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있어요. 업비트 거래소에서, 자, 아까 전에 있는 비트프론트로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사서 전달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으로 여기서 이제 링크를 사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죠. 사실상 업비트에 현금 넣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산 다음에 비트프론트에 옮긴 다음에 비트프론트에서 이제 링크를 사는
그런 식이다 보니 자 굉장히 거래소가 하나라는 점이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고 시가총액으로 봐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비슷해요.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뭐 막 올라왔다 뭐 얘기가 있고 뭐 둘 다 쭉쭉 올라왔죠. 근데 여기 있네요. 발행량이 달라요. 여기는 클레이튼이 100억 개예요. 100억 개 발행량이. 근데 링크는 지금 10억 개예요. 자 근데 발행량에다가 제가 곱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시총을. 근데 여기 있죠. 정확하게 현재 유통되고 있는 클레이튼의 물량은 24억 개, 링크는 600만 개, 아까 전에 590만 개였죠. 자, 이 기준은 이걸로 시총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이튼이 지금은 뭐 더 많이 올랐지만 이거 뉴스 당시에는 3,600원이었죠. 그때 이제 뭐 8조라고 하는데 지금 11조고, 자 링크를 20만원으로 쳤을 때 지금 211불이니까 20만원 좀 넘어요. 얼추 한 22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1조 2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한 1조 4천이고요. 자 굉장히 비교를 하면은 뭐 10배는 아니지만 얼추 한 8배에서 9배 정도 차이 난다고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식으로 여기는 비교를 해놨는데 카카오 시총은 뭐 43조고 네이버는 63조다. 솔직히 말하면은 카카오의 클레이튼 방향이나 네이버의 링크의 방향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 모회사들, 여기는 소프트뱅크하고 지금 네이버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엄한 걸 만들진 않거든요. 솔직히 웬만한 곳에 다 들어갈 거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카카오를 무시하는 거 아니죠.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지금 클레이튼 생태계를 만들면서. 왜냐면 저도 카카오 거는 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깔 이유가 없죠. 자 그러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 라인페이가 국내에서는 좀 어려워요. 사실상 카카오 메신저라는 그것 때문에. 네이버 페이가 쓰기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네이버 페이를 쓰기가 솔직히 쉽진 않죠. 오프라인에서. 자 근데 그러면 어디서 가장 많이 쓰느냐. 지금 네이버 페이를 갖다가 오프라인에서 쓰고 온라인에 쓰는 나라들은 재팬, 타이완, 타일랜드예요. 자, 세 국가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대충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페이먼트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QR 코드를 이렇게 찍는 방식이 있고요. 그 세 국가에서는. 자, QR 코드는 어떻게 찍느냐? 자, 라인페이에 들어가요. 똑같죠. 완전히 거의 카카오랑 비슷해요. 카카오페이처럼 라인페이 들어가면 카드가 이렇게 떠요. 그냥 그러면 바로 스캔이 뜨고 그러면 찍고. 왜냐면 이 방식이 이쪽은 익숙합니다. 중국도 이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뭐 결제가 되고 결제 성공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뭐 QR코드 방식들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일본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포스 앱도 이런 식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결제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거래소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위를 뭘로 살래요? LN이 링크고 원래는 원이 돼야 되겠죠. 원이 돼야지 우리가 사기가 되게 편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 USDT라는 거는 테더라는 건데 US 달러 베이스를 갖다가 비슷하게 만든 코인이에요. USDT도. 자 USDT 방식보다는 솔직히 익숙한 비트코인이 나실 거예요. 뭐 하실 줄 아시면은 양쪽의 시세를 번갈아 보시면서 매물대가 조금 더 없는 뭐 이런 걸 골라서 잘 사시면 되는데, 자 우선 비트코인 쪽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링크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비트코인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솔직히 설명드리는 건 솔직히 이 자리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은 따로 좀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비트코인을 어떻게 옮기는지 그런 걸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먼저 팁을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을 옮기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수수료가 거의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해도 한 7, 8만원 나올 거예요. 한번 옮기는데. 회당이에요. 금액을 얼마 옮기든 상관없이 회당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용해야 돼요.
BCH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소에서 이쪽 거래소로 옮겨요. 비트코인 캐시를 사서 옮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비트프론트에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왔죠. 그럼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치면은 반대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BTC가 되겠죠. 자, 이 BTC를 가지고 BTC가 생겼으니까 이 BTC로 이 링크를 사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나는 그냥 수수료 좀 한번 7만원 내더라도 그냥 한 번에 그냥 편하게 옮길래, 여기서 이런 거 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으로 옮기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사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나는 국내에서도 코인을 아예 안 해봤고 아무것도 모른다,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좀 특이해요. 한국에는 전혀 카드 결제가 없는데 그냥 여기를 갖다 그냥 깔끔하게 가입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비자나 뭐 마스터로 해가지고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 US 달러로 10,000불을 이렇게 그지, 10,000불을 산다고 하면은, 자, 여기 BTC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0.16 비트를 줍니다. 자, 그러면은 뭐 보면은 뭐 한 30분 뒤에 이제 입금까지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요. 자, 들어오면은, 자, 지갑을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보여드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미 다 돈을 써서 제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좀 이걸 사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은 자, 여기 지갑에 뭐 이제 비트코인에 뭐 몇 개 보유량이 이제 막 뜨겠죠. 그럼 그걸로 링크를 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시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거는,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소 간 움직일 때는 그 주소가 잘못되면은 비트코인 코인들을 절대 못 찾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시면서, 그 방법은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의 가격을 봐야죠. 비트코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비트코인도 움직이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링크도 움직이니까 차트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US 달러 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테더 기준으로. 이걸 테더라고 하거든요. 자, 테더 기준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얼추 일봉으로 볼게요. 지금 최근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대략 보면 한 이 정도 선 보고, 이 정도면 얼마야? 한 57,000원에서 이제 뭐 6만원 사이 때 좀 거의 지지부진하고 있었죠. 뭐 앞전에 솔직히 여기 때 샀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정도, 이 당시에 그러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았고, 하다가 요즘 들어서 카카오와 동시에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비교 들었으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뭐 꾸준히 한번 치고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얼추 아까 지금까지 200불에서 계속 머뭇머뭇 거렸거든요. 200불을 갖다 돌파를 못 해가지고, 여기 있죠, 200불. 자, 200불 치고 뭐 계속 무너지다가 오늘 이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서 이게 넘어가면서 뭐 어디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상 이 가치가 뭐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그러다 보니.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코인은 있죠. 네이버, 카카오 어느 정도 비교가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겠다 감이라는 게 있으실 거고, 우선은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먹을 구간이 꽤 크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뭐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솔직히 좀 그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클레이에 대해서 그때 한 180원대 제가 말씀드릴 때 강하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막 썰풀기가 했던 부분이니까, 요 친구는 좀 아쉽고, 그래서 좀 새로운 친구, 좀 안정적이고 모기업도 괜찮고 소프트뱅크 꼈고,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셨잖아요. 구매하신 다음에는 여기다 넣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하루 이틀 뭐 단타 치시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여기다 넣어 놨는데, 자, 링크 코인을 산 다음에 집어 넣어놔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링크를 샀어요. 100LN을 샀죠. 자, 여기다가 예치를 해놓게 되면은 12.73%에 대해서 연이율로 지금 이자를 줍니다. 자, 1년 뒤에, 정확하게 1년 뒤에 다 전부 다 인출을 했다 하면은 112.73 LN이 될 거예요. 자, 요 정도 수량이 이제 도출되겠죠. 자, 그때 만약에 시세가 지금 그대로여도 12%는 먹는 거고, 그거보다 시세가 더 오른다면은 당연히 이자분까지 더 먹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납입을 넣으시면은 계속 이자 나오는 거는 월요일, 이게 주마다 나오거든요. 월요일 날 이제
메일이 옵니다.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다, 이자 지급됐다 라고 월요일날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화요일 아침 7시인가 오전 7시인가 메일이 매번 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입하시는 거야 뭐 당연히 잘 하실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좀 잘 따라 하시면 여기 한국어 다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거는 어차피 만약에 이걸 하시면은 어차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해서 초대 코드가 따로 있어요. 뭐 LQBANI 뭐 N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주시면은 매우 감사할 것 같고요. 어차피 제가 이거 영상 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주소랑 이 코드는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코드를 넣어서 하시면은 뭐 불이익 보는 거 없고 뭐 그렇다고 엄청 이득 보는 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 초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링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시세가 좀 많이 펌핑이 되고 하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자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거는 한 1년 이상 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카카오 얘기했을 때도 거의 이제 1년 다 됐죠. 지금 4월 다 돼가니까 그때가 6월이니까 해서 좀 시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좀 뜬금없이 코인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주식 관련해서는 지금 꾸준히 보는데 주식장이 솔직한 말로 이제 좀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할 그런 종목들도 안 보이고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고 그 어느 시점에 사도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보일 때까지 좀 보다가 좋은 거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